안녕하십니까. 이리오 리서치입니다. 우리끼리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미국 주식이 빠져서 우리 증시가 이제 아침에 빠져서 시작했다가 열심히 이제 개인 투자들이 사고, 그렇죠. 그날 저녁에 미국 주식이 반등하고, 그렇죠. 그래서 돌려서 다시 올라가고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학습 효과로 아마 이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미국 주식 빠진 이유 중에 하나, 뽑는 것 중에 하나가 옵션 결제였다. 네, 그렇죠. 옵션 만기로 옵션 만기였다. 단기적인 조정, 뭐 수익 실현이었다고 하는 얘기가 현재까지는 시장에서 제일 많이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럴 가능성. 오늘도 제일 많이 들은 게 오늘도 역시 개인들 살 때 쫓아 샀다가 단타 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뭐 종목 장세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우리도 바이코라는 거 10개 있으면 한두 개씩은 돌아가면서 올라가니까 뭐 솔레온 올라갔다 뭐 올라갔다 막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이번 미국 실적 시즌도 숫자가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때 금융주들이었죠. 네, 잘 못 치워가지 않았나요? 거의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종목이 없었고, 금융주 중에서는 뭐 웰스파고 정도 아니면은 펩시콜라 정도, 금융주는 아니지만 뭐 이 정도가 저는 좀 눈에 띄더라고요. 뭐 뒤에서 바로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그래요. 이게 매주 나오는 자료입니다. 뭐 서학 개미 분들도 보셔도 좋은 자료인데, 저희들은 이걸 보면서 그래도 전 세계에서 미국 증시가 가장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미국장의 스타일이나 뭐 섹터별 움직임을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래요. 자료 읽고 들어볼게요. 제가 시작하죠. 최소한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일정은 어떤지,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신 종목들이야 다 체크를 하시겠지만 그 이외에도 이제 시장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본다는 데에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료는 이게 자료 구성은 뭐 2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웬만하면 다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쓰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체크했는지가 쭉 있거든요. 이게 자료를 이리온에서 녹화한 거는 몇 번 되긴 하는데 뜨문뜨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주 나오는데 매주 녹음은 안 해요, 제가.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뭐 모니터링이다 보니까 매주 그렇죠. 뭐 특징적인 것들이 있지는 않아서 그런 자료들이 좀 있죠. 저희가 매주 모니터링만 그렇죠. 하고 사실 녹음은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데이터 보는 때 쓰는데. 네. 1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업종별로 수익률이라든지 이 컨센서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 있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주 S&P 500은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만 하더라도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라왔다. 그래서 신고가 갱신을 또 한 번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화요일 날 이제 경제 지표 뭐 CPI 발표되고 이어서 PPI 발표되고 이러면서 지수는 좀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뭐 특히나 유가 빠지면서 에너지라든지 뭐 금속 및 광물 같은 업종들이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그나마 괜찮았던 업종들은 필수 소비재라든지 IT 소프트웨어 아니면은 부동산 같은 업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개 업종의 특징적인 점, 그러니까 공통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업종들이 많은 종목들이 많은 업종이다라는 점이에요. 그만큼 시장은 어느 정도 방어적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가 마진율에 대한 압박이 좀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해왔고, 제가 녹음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 발표된 CPI, PPI 가지고 저희 최강혁 이코노미스트가 기업 마진율의 압박 요인이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필수 소비재 같은 마진율이 그래도 안정적인 그런 업종들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딱 한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난주 후반에 금리가 1.3%까지 하락을 했어요. 미국채 10년물이. 이때까지는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성장주에 호재로 작용한다라는 논리로 빅테크들이 그래도 끌고 가면서 지수는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갔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주 후반에 물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초반에도 얘기했다시피 옵션 만기였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성장주들, 빅테크 대형주들이
조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 부분에 있어서 프라핏 테이킹이라든지 리스크 오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심화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좀 넘어가가지고요. 3페이지 보시면요. 지난주가 실적 시즌 첫 번째 주였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실적은 잘 나오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첫 번째 주 동안에 그래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테이블 가운데 종목수, 퍼센트 개 이렇게 돼 있고 그 아래에 이제 발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2분기 40개 종목이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서 그 오른쪽 칼럼, 오른쪽 열에 보시면은 상회한 종목, 순이익이 컨센서스로 5% 이상 상회한 종목이 30개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잘 나온 거지. 그쵸. 엄청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은 지난 분기 혹은 지지난 분기랑 동일하게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특징적인 거, 그러니까 조금 다른 모습은 뭐냐면은 2분기 같은 경우는 파란색 네모 박스 쳐져 있는 칼럼의 제일 아래쪽 보시면은 103.0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발표 순이익이 얼마나 높게 나왔느냐를 100을 기준으로 보는 건데 103이 나왔다는 거는 3% 정도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좋은 거는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실적 시즌 첫 주까지 놓고 보면은 5.4% 정도 컨센을 상회하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림은 동일하지만 그 폭이 조금은 둔화됐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어떤 거냐면은 어닝 프리뷰 자료를 제가 지난주에 녹음을 했나요?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던 이익이 망가졌다가 회복하는 것은 가파르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회복한 이익에서 다음 성장해 나갈 것을 찾아 나가는 상황에서는 그 상승 기울기가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가 보통 모멘텀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확인이 되는 숫자다. 다만 아직도 숫자가 높기는 하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실적이 좋았느냐라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은행주입니다. 은행주가 어떤 게 좋았느냐? 그러니까. IB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충당금 환입이 지속되는 부분들 덕분에 실적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별 종목에 있어서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컨센 대비해서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괜찮았던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웰스파고라든지 펩시콜라 같은 종목이 실적도 좋고 주가도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는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개별 종목들 중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주요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7페이지 말고 8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8페이지에 펩시콜라랑 웰스파고 두 개 종목, 시장 수익률 대비 좋은 수익률을 냈던 종목들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얘네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반기 혹은 그 이후에 대한 실적 개선의 가시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분기든지 똑같은 실적 시즌마다 나타나는 흐름이기는 한데 이번에는 특히나 그 차별화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펩시콜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이 가시성을 올렸느냐라면은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팬데믹으로 억눌렸던 수요가 올라오면서 FY 2021년에 대해서 이익 가이던스를 상향을 시켰어요. 특히나 매출액 가이던스를 올렸다라는 점, 그리고 비용 상승에 대한 언급을 함과 동시에 그래도 가이던스를 올릴 수 있었다라는 점. 이 부분이 되게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펩시는 상당히 정가가 가능하다는 의미. 그렇죠. 예. 그 부분 우리 음식료 업체들은 그만큼은 아닌 것 같아 지금. 일단 심지어 영화한테도 그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들은 왕왕 이제 뉴스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익단까지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미국은 확실히 그걸 전가하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그림이기는 하네요. 일단
사실 우리나라는 가이던스를 정확하게 좀 제시를 안 하고 영업 환경에 대해서 사실은 잘 말을 안 하잖아요. 미국이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핵심하드로 딱 대놓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쵸, 그냥 맞습니다. 명령하잖아 그냥. 예, 딱 그렇죠. 보고 그냥. 그만큼은 뭐 변동성이 생기는 거기는 하지만 어쨌든 소통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웰스파고 또한 이제 이익 가시성을 높이는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게 그렇냐면은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하반기 대형 은행주들이 하반기에는 순이자 마진이 개선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JP 모건이라든지 또 다른 뭐 대형 은행주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웰스파고는 아무래도 상업은행의 성격이 짙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수혜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점, 그와 더불어서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시장에서 웰스파고는 비용 감축에 대한 얘기를 미리 했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했었고 그거를 실제로 진행을 해서 얼만큼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기 요즘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가장 필요한 게 라인을 폐쇄하거나 폐하거나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직원을 줄이거나 뭐 이런 거를 해야 좋은데 웰스파고 그 선을 해버렸지. 우울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업 이익단에서는 좋아질 개연성이 높아졌다라는 측면에서 주가는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내가 오늘 되게 우리가 좀 알고 우리 투자자분들 알았으면 요 그림이거든. 요거 핫페이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에요? 예, 제가 이걸 빠뜨렸네요. 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를 빼면 어떡해, 지금. 내가 볼 때는. 아니, 이게 왜 안 올라올까? 그러니까 그쵸. 2분기는 올라왔는데, 3Q, 4Q는 미국 애들이 무서운 데가 이런 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되게 해놨는데 얘들 안 올리고 있거든, 지금 3분기, 4분기를. 어닝 시즌 특징을 처음 말씀드릴 때 했던 얘기랑 같은 맥락인데, 왼쪽 위에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왼쪽 위에 차트를 보면 짙은 파란 선인데 짙은 파란 선이 1분기 실적이에요. 1분기가 가파르게 올라오는 시점이 1분기 실적 시즌이에요. 이때는 실적도 훨씬 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폭이 컸고 그에 따라서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컨센을 같이 올려나가는 모습이었는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파른 부분이 생기긴 했어요, 최근에. 근데 그 폭이 1분기만큼 가파르지는 않다는 점. 그리고 3분기와 4분기 컨센이 같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실적 시즌 자료에서도 조금 피크아웃 우려와 선반영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좀 다뤘던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자꾸 왜 데이터를 부정적으로 보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건데 아마 실적 후반을 가면서 이것도 다시 올라가 주면 우리가 그쵸. 좀 그래도 이 정도면 기대가 좀 낮았으니 좋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미묘한 차이는 있는 게 뭐냐면은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첫 주보다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올라왔다. 2분기, 3분기, 4분기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만 가지고 딱 놓고 3분기, 4분기는 1분기랑 다르게 안 올라옵니다라고 얘기는 하긴 그렇지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안 올라왔을 때 안 올라왔다고 얘기할 건데 이거는 분명히 달라진 부분이에요. 하반기에 대한 기대 수준이 뭔가 높아. 사실 그 극명하게 우리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는 저희 반도체 같고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 전체적으로 같이 볼 수가 있는 섹터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포인트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매주 나오니까 매주 업데이트하니까 지켜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진율도 사실 제가 자료에 넣지는 않았는데 3, 4분기에 대해서 마진율이 조금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이 3, 4분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안 올라오는 그림에는 마진율을 조금은 더 둔화시키는 흐름들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돼서 그 이후에 이제 마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본화들 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고 사실 잘 보면 그래요. 사실 모니터링을 해야 정말 모니터링을 세밀하게 해야 거기서 이제 다른 아이디어도 나오는 거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이게 해결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뭐 너무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그러면 저희가 매주 업데이트를 해요. 코릴레이션 데이터인데 이게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매주 말씀을 드리는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깔고 가시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기 편하고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좀 아시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설명을 드려. 네. 이 코릴레이션 데이터는 단순하게 저 위에 차트랑 아래 차트랑 똑같은 차트인데 아래 차트는 장기간에 걸쳐서 넣어놓은 거고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단기 데이터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위쪽에는 19년 말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들을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데이터냐면은 S&P 500의 구성 종목들을 500개 곱하기 500개 그러니까 225만 개가 되겠죠. 25만 개를 각각의 페어로 해서 5일간의 일간 수익률의 상관계수를 계산을 한 거예요.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그러면은 코릴레이션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종목 간의 수익률 동조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종목 간의 수익률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의미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종목 간의 수익률 동조화냐 차별화냐라는 부분도 있지만 지수와 이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놓고 보면은 지수가 움직이는 것과 약간은 역의 관계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요. 저 회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52주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범위를 표시를 해 놓은 건데 52주 표준 편차 상단을 뚫고 갈 때는 지수가 급격하게 빠지고 그때 어느 정도 지수의 저점 레벨에 근접해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 이번엔 안 그러지 않나요? 이번엔 아니죠. 그렇죠. 이게 좀 설명이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52주 플러스 1 표준 편차 값을 상회를 하고 급격하게 빠지는데 지수가 같이 빠지는 그림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례적인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가 과거에 어땠는가를 좀 살펴보니까 제가 대충 한 2006년도, 2007년도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로 봤을 때에도 한 6개? 10개가 채 안 되는 케이스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이내 또 지수는 상승 흐름으로 돌아서는 그림을 보였는데 한 가지 유의미했던 거는 뭐냐면은 특징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금융위기 직전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한 무서운 얘기도 하지 말고. 네, 두세 번 정도 이런 그림이 나타났어요. 물론 이게 꼭 금융위기처럼 급락을 일으킬 뭐 전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시장 뷰 자체가 경제나 뭐 전략이나 이런 쪽에서 뷰 자체가 조금은 리스크 오프적인 부분으로 보다 보니까 시장이 주가는 여전히 높지만 이 부분을 억지로 좀 끌어올려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걸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뭐 우리의 해석일 뿐이고 네, 맞습니다. 거는, 네. 기계적으로 해석하면은 저는 저 52주 평균 플러스 1 표준 편차를 넘어갈 때 매수 진입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 상황에서 저 회색 음영 아래로 그러니까 52주 평균 마이너스 1 표준 편차를 하회하게 될 때는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는 시그널로 좀 받아들이고 단순한 있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막 포지션 늘려가는 시기는 아니는 네, 그렇죠. 사실 오른쪽 위 차트 보면은 52주 평균 플러스 1 표준 편차를 3번 정도 상회한 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두 번째 상회했을 때 이때 이 모델상으로는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는 걸로 나타났고 그 포지션이 아직은 매수 청산 시그널까지는 안 갔어요. 그 정도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기계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렇죠.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한 3% 이상 수익률은 나와 있는데 그거를 조금은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 해석하면 뭐 이런 거 네. 퀀트 베이스로 접근하는 거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 뭐 예. 이거 매주 우리가 나름 업데이트하는 데이터여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방향성이 확 나오진 않지만 이러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네, 맞습니다. 그 정도는 좀 네네. 이해해 주는. 뭐 포지션을 확 청산하는 시그널도 안 나왔지만 그렇죠. 지금 리스크를 갖다가 막 리스크온 네, 할 상황은 맞습니다. 더더욱 아닌 상황이어서 네. 아마도 종목 차별화라는 단어로서 많이 잘 설명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그냥 산발적으로 어떤 종목만 치고 그 종목 찾아서 하면 된다. 뭐 이러려면 뭐 할 말 없고 뭐 코스닥은 따로 뭐 종목들 따로 가는 거 있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러다가 이제 동조화되면 근데 안 좋은 그렇죠. 시그널. 예. 그때 어떤 방향의 주가 흐름이 나타나느냐가 저는 좀 핵심적인 방향성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방향성대로 지수는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갭 하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등을 오늘 한다든지 미국이 반등할 확률이 높아.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변동성 지표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혹은 빠지는지 이 부분 같이 좀 체크해야 된다. 너는 참 생각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그죠? 지금 상황은 난 만약에 어느 순간인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방향이 어느 날 잡히는 순간 동조화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은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게 네.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어떤 종목도 위주로 올라가는데 이러다가 그러니까 더 단순화시키면 개인 투자 많이 들으시니까 이러다가 삼성전자로 순환매가 돌면서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장이 나오거나 그렇죠. 예. 반대로 삼성전자 끌고 내려가면서 나머지 올라가는 것도 같이 무너지거나 맞지 않아? 이 네, 데이터상으로만 그쵸? 보면 네, 맞습니다. 그 동조화 둘 중에 이게 참 웃긴 얘기인데 이 두 가능성이 다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네. 뭐 전자의 주주건 아니건 전자 방향이 상당히 의미 있어지는 지수를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그쪽으로 동조될 것 같고 그러면 전자로 순환이 돌겠죠. 그렇죠. 저희들은 사실 그 가능성을 높게 봤잖아요. 사실 괜히 그런 게 그쵸.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끼리는 전자 이번에 한번 9만 원 가는 거 아니냐 뭐 내심 그쵸. 이러고 있다가 예. 이거 이상하다. 이게 여기서 못 가면 이건 반대 방향이거든. 그러니까 같이 흔들려 버리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지금 그런 거 신유 같은 자랑 얘기를 아침에 했던 건데 뭐 대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요즘은 좀 조심스러워하지만 이 데이터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네. 이게 더 마바라 같지만 현실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어렵게 너무 하지 마. 어렵게 하면 이게 무슨 얘기가 하시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참 웃긴 거지. 여기서 이제 방향이 잡히면은 같이 확 쏠릴 것 같아서 어딘지 그쵸. 모르겠어요. 나도 어딘지 뭐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는데 막 또 강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매주 나오지만 여기 스프링에서 가이던스 상향부터 다 해주잖아요. 이런 것도 마저 좀 해주죠. 네,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보면 될 것 같은데 16페이지가 이제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이에요.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중에서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이던스 상향 종목은 제가 좀 선명한 파란색으로 원래 표시를 해드리는데 이번 주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상향한 것들이 있기는 했는데 선명하지 않다. 이게 가이던스 데이터가 워낙 조금 종목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뭐 FQ1에 대한 가이던스를 주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다르잖아. 얘들은 그 분기 뭐 그 차이도 있기는 한데 정해진 게 딱 있어서 뭐 매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는 다음 분기에 매출액 가이던스를 줍니다 라는 것도 아니고 이 매출액 가이던스를 성장률로 주는지 혹은 FY1에 대해서 주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가지고 제가 좀 통일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체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그 실적 발표 하이라이트 하는 부분들 코멘트 써드리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표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보실 만한 거는 발표 실적 대비 실적이 컨센 대비 발표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7페이지, 18페이지가 이제 실적을 이번 주에 발표할 종목들이에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개 정도 지난주가 23개 종목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고 이번 주에는 좀 훨씬 많은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를 할 건데 IT 대형주들이 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아마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뭐 IBM이라든지 넷플릭스, 인텔 이런 것들이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얘네들에 대해서 뭘 볼 것이냐
컨센서스 추이를 작은 차트로 좀 넣어드렸거든요. 이 부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역시도 컨센이 상향되는 종목들이 발표 실적이 컨센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주가에는 가이던스가 워낙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컨센이 상향되고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발표 내용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꼭 챙겨봐야 되는 내용들이라서 이걸 일괄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 영업 환경이 좋았고, 이익 성장 혹은 가입자 순증이 가파르게 치고 올라왔던 종목인데, 얘네가 지난 분기였나요? 그때부터 이제 가입자 순증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들을 나타냈고,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이 그거를 확연하게 보여주긴 어렵겠지만은, 이후 뭐 7월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의 데이터들을 아마 얘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얘네를 특히나 얘기 드리는 이유는, 넷플릭스가 대표적으로 성장주 중에 하나고, 코로나 때 오히려 좋았는데 약간 피크아웃의 상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주말에 기고문 쓸 거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준 데이터나 이런 거 짜집게 하면서 동시에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모멘텀 장세가 이제 에서 레벨업이 되는 국면으로 넘어가는 건가, 이 싸움인 것 같은데. 그렇죠. 모멘텀이라는 게 뭐 유동성 모멘텀은 뭐 우리나라는 굳건한 것 같아요. 개인들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실적 모멘텀은 확실히 모멘텀이 감속 들어간 것 같고. 그렇죠. 예, 그거는 지금 뭐 이게 숫자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증가의 그 힘을 봐야 돼. 방향성 힘이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화됐고, 몇 가지 이제 정책 여러 몇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혼조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이거 힘들겠다 지금. 그렇죠. 그래도 우리 정다운 연구원이 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나시는 편이잖아요, 많이. 요즘 다들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요?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이제 종목만 보자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종목만 보자라는 분위기에서 약간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지키는 쪽으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좀 선회하신 분이 오늘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수익률이 잘 쌓아 오셨는데, 주가 뭐 저희는 조금 부정적인, 약간은 베어리시한 그런 톤으로 얘기를 드려오다 보니까, 그래도 시장에 빠질 만한 요인은 딱히 없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해오셨던 분인데, 오늘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어적으로 상반기에 쌓아놨던 거를 좀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런 거 보면은 전략 측면에서도 약간은 해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당장은 종목장으로 가자. 거기서 끝까지 거기서 보겠다. 난 지수 안 보겠다.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지금 젊은. 네, 그런 분들이 대다수긴 하죠. 예. 그러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여기서 만약 아까 그랬던 그 일종의 데이터로 보면 저런 상관계수를 보는 거고, 이러다가 동조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오늘 주목하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그 탑20 시총 20종목을 갖고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만들어 보잖아요. 만들어 봐서 이제 주말에 이제 뭐 잘 기고 좀 하려고 이제 보다 보니까 딱 느꼈던 게, 탑20가 싸지 않다는 게 제일 문제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내가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그냥 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정다운 연구원. 그래서 그거를 가자니 다니기 싫은 거야, 그 친구들도. 이쪽에서 그렇죠. 비싸더라도 여기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우리 시장은 마켓은 자기 마음대로 시장에 맞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답은 하나 남았어요. 탑20에서 못 움직였던 삼성전자, 현대차가 시장을 다시 끌고 가는 국면이 빨리 안 나오면, 그 지수를 끌고 올라가서 위로 동조화 시켜주는 흐름이 나오질 않으면, 굉장히 이제 에너지가 분산되는, 되면서 동조화되는
그렇죠. 그 가능성도 분명히 생겼으니까 잘 보시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제가 그 시장 봐온 해 중에서 올해가 굉장히 독특했던 해 중에 하나인 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농담처럼 계속 그러잖아요. 오늘 크게 안 밀린다. 왜냐? 들어올 거니까 개인들이.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현상이니까 이게 좀 맞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지금.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에 이게 또 성공을 해서 위로 열어버리면 하다가 이제 그렇죠. 기관 외국인도 이거 진짜 세네 그쵸. 이 친구들. 그래서 사기 시작하면 위로 열리는 거니까. 네, 근데 그쵸. 이제 그거냐 아니면 이거 앞으로 아래로 한번 열릴 건데 하면서 계속 팔고 있는데 그쵸. 이게 위너가 될 거냐. 사실 우리는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숫자로 모멘텀으로 본다면 아래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보지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굳건하기 때문에 저는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뭐 너무 네, 비슷한 맥락의 데이터기는 한데 시총 상위 20종목의 외국인 지분율 데이터 요청이 와가지고 좀 만들어서 많이 드리고 내려왔지. 있어요. 안 내려왔더라고요. 아직. 안 내려왔어? 네. 그것도 내가 안 아직도 해봤으니까. 생각보다 높고 생각보다 높은 거에 더해서 코스피 지분율 대비 탑 20의 지분율은 아직도 좀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 그 말은 포트를 재편해서 대형주 쪽으로 더 쏠리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지 그래? 않나. 네. 오히려 외국인이 여기서 더 한국을 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금은 더 피해가 클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오늘 같은 아침에도 많이들 물어보고 삼바 같은 거 물어보더라고. 뭔가 뭐 그런 거는 치고 가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되게 일단 그게 막 부닥치는 국면이어서 오히려 삼바는 그냥 개별 종목의 그런 대표주자 중 느낌이야, 하나로 지금. 예,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장이 참 요 데이터 매주 나오니까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녹음하니까 어쩌다 한 번 나오시잖아요. 매주 나오니까 특히 서학개미 분들은 많이 활용하시고 또 여기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서 국내 시장을 바라보시면 의외로 네, 뭐 유용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할까요? 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네. 함께 네,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